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지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보았어요. 어떤 순서로 계산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덧셈과 뺄셈은 서로 동등하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덧셈과 뺄셈은 순서가 무조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됐었죠. 자, 덧셈이 앞에 있으면 덧셈부터, 뺄셈이 앞에 있으면 뺄셈부터 하면 돼요. 다만 괄호로 묶여 있을 경우에는 무엇부터 계산했죠? 네, 괄호를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0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24명이 있습니다. 4명씩 한 모듬이 되어 체험하려고 합니다. 한 모듬의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 해결할 때는 우리 제일 먼저 뭐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보통 그런 건 문장의 뒷부분에 있다고 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장의 뒤에를 한번 잘 봐보면, 자, 뭐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네, 필요한 찰흙이 총 몇 덩이인지 우리가 구해야 돼요. 찰흙이 얼마가 필요한지 찰흙의 덩이 수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럴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꾸로 한 번씩 봐볼까요? 찰흙이 몇 덩이인지 알아보려면 그 앞에를 봤더니 한 모듬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눠준대요. 한 모듬당 3덩이씩 나눠줄 거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이번엔? 네, 모듬이 몇 모듬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조금 더 앞으로, 그 앞으로 가볼게요. 네, 4명씩 한 모듬이 된대요. 그러면 총 24명이었으니까 4명씩 한 모듬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을 활용해서 몇 모듬인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몇 모듬인 거를 구한 다음에 모듬당 3덩이라고 했으니까 곱셈을 활용하면 우리가 찰흙의 총 덩이수를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와 같아요. 우리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숫자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숫자들을 볼게요. 24명, 4명씩 한 모듬이 되고요. 한 모듬당 3덩이래요. 자, 24명이 있는데 4명씩 한 모듬이라고 했으니까 모듬이 총 몇 개인지 구하려면 자, 뭐를 활용하면 될까요? 네, 나누기를 활용하면 돼요. 네. 24명을 4명씩 나누면 4명씩 쪼개면 총 6모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모듬당 한 모듬당 3덩이씩 3개, 3개, 3개씩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무슨 기호를 사용할까요? 곱하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식으로 다 표현했어요. 숫자, 주어진 숫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 자, 24 나누기 4 곱하기 3이었죠? 이 식을 해결할 때 순서는 자, 아까 우리가 문제를 말로 풀어본 것처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도 덧셈과 뺄셈처럼 순서가 얘네끼리는 동등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앞에 온 애가 먼저예요. 자, 나누기가 앞에 있으니까 나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뒤에 있으니까 곱하기를 뒤에 하면 됩니다. 자, 자, 1번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24 나누기 4를 계산하면 6. 자,
자,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곱하기 3 아직 안 했어요. 얘를 그대로 남겨두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아직 계산 덜 끝났죠? 요게 2번이에요. 곱하기 3 한 게 2번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6, 3에 네, 18이 나왔습니다. 자, 필요한 찰흙은 총 18 덩이가 필요하죠.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순서를 계산할 때는 이 계산 기호가 서로 동등한지 아닌지를 먼저 보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덧셈과 뺄셈도 서로 얘네끼리는 동등했었죠.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앞에서부터 했으면 됐어요. 오늘 배운 것처럼 곱셈과 나눗셈도 자, 얘네끼리는 서로 동등해요. 그냥 앞에 나온 애부터 하면 됩니다. 네. 자, 여기 이 문제 볼게요. 50 나누기 5 곱하기 2.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나누기가 앞에 나왔네요. 네. 앞에 나온 애부터 그냥 하면 돼요. 1번. 곱하기가 뒤에 있으니까 곱하기가 2번 하면 됩니다. 자, 1번 먼저 계산하면 네, 50에서 5 나누면 10이 됐고 곱하기 2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 얘 한 번 더 계산해야죠. 10 곱하기 2를 해주면 2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자, 문제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 수, 가마가 몇 개가 필요한지를 지금 구해야겠죠. 그러면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 넣는다고 했으니까 가마 하나당 컵을 총 몇 개씩 구울 수 있을까요? 네. 4개씩 3줄이니까 총 가마 하나당 12개씩 구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컵은 총 몇 개죠? 24개예요. 24개를 구우려면 가마가 몇 개 필요할까요? 네. 자, 그러면 가마가 총 24개인데 이 가마를 컵이 총 24개인데 이 컵을 가마에 12개씩 들어간다 했었죠. 요게 먼저 계산했던 거 요거 4 곱하기 3 12개씩 들어가니까 이 12개를 24개로 나눠주면 가마가 총 몇 개인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식을 쓸 수가 있어요. 가마 하나당 구울 수 있는 컵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괄호를 묶어줬어요. 아마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덧셈에서도 우리 뭐부터 계산을 했었죠?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부터 계산했죠? 마찬가지로 괄호가 있을 때는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괄호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괄호가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자,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상관없이 괄호부터 1번,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계산해주면 돼요. 자, 24 나누기는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24 나누기 해주고요. 1번만 먼저 계산해주면 12. 자, 이거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되죠? 네, 2개. 가마 하나당 12개씩 들어가요. 그런데 24개를 구우려면 가마가 총 2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록색 문장 읽어볼게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괄호부터 계산해요. 5 곱하기 2를 계산해서 10 쓰고 아직 계산 안 한 50 나누기는 앞에다 써주고 자, 두 번째로 50 나누기 10 해주면 5가 되겠죠. 자, 두 식을 비교해 볼게요. 45 나누기 5 곱하기 3 왼쪽 오른쪽이 두 식이 같아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죠? 왼쪽은 괄호가 없고 오른쪽은 괄호가 있어요. 자, 우리 계산하는 순서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해 볼게요. 곱셈과 나눗셈은 먼저랄 것이 없고 무조건 앞에부터 한다고 했죠? 자, 앞에부터 1번, 뒤에 2번. 괄호가 있을 때는 무조건 괄호부터 합니다. 1번, 이게 2번이에요. 계산해 볼게요. 1번 계산하면 45 나누기 5는 9. 곱하기 3은 그대로 써주고 한 번 더 9, 3에
27이 나와요. 자, 괄호부터 계산할 거니까 45 나누기는 그대로 써주고 괄호를 곱해주면 5, 3, 15. 45에서 15를 나누면 3이 되죠. 자,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곱셈과 나눗셈은 서로 동등하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얘네끼리 동등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덧셈과 뺄셈은 얘네끼리 동등해요. 자, 나중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우선순위는 나중에 다시 또 배울 거예요. 일단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 얘네끼리만 한번 봐볼게요. 곱셈과 나눗셈은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만약에 괄호가 있을 때에는 뭐부터? 괄호 먼저 계산합니다. 오늘은 이거를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수학 익힘책 8쪽과 9쪽을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푼 다음에는 그 문제풀이 영상을 확인하면서 채점을 해보시고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서 틀린 문제가 다시 또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